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원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 좋아요가 많은 댓글을 엄선했습니다. 내가 난 댓글이 채택됐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자, 일단 필러 보톡스 보겠습니다. 진현님, 나이가 먹으면 피부가 늘어져서 처진다는데 몇 살까지 필러 넣는 게 좋을까요? 연예인들 보면 팔자가 더 두드러져 보이기도 하고요. 몇 살까지 필러 넣는 게 좋을까? 이거 너무 개인차가 커요. 20대도 피부가 부들부들 해가지고 필러를 지탱할 힘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뭐 60대 돼도 필러가 탄탄한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필러를 넣어보잖아요, 실제로? 그러면은 필러를 1cc만 넣었을 때도 이게 조밀하니까 꽉 차오르는 분이 있고, 이게 피부가 성글어서 1cc를 넣었는데 이게 막 피부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92세 할머니한테까지 필러를 채워본 적이 있어서 이게 개인차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잘 채우면은 나이가 많아도 필러는 채울 수 있습니다. 드라페님 등등. 원장님, 저는 알사탕 현상이 나타난 2달 내에 리터치를 3번이나 받았는데 알 사이즈가 약간 줄긴 했지만 여전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달 내에 3번 리터치를 하면 사실은 거의 좋아지는데, 제가 상태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약간 알사탕을 교정하기 위한 용량이 조금 덜 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충분했다고 하면은 뭐 고주파 같은 걸로 좀 근육을 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사탕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케이님, 이마 필러 4cc 넣고 병원에서 2주 뒤에 2cc는 리터치로 받으라고 하는데 꼭 리터치를 받아야 하나요? 사실 이런 질문들이 어렵죠. 왜냐면 오케이님 이마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이 이마에는 6cc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랬는데 4cc 맞고 필러가 차오르는 모양이나 이런 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보고 2cc를 리터치 해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서 만약에 오케이님이 거기가 굉장히 만족스럽고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 병원하고 상의해서 리터치 안 받으실 수도 있겠죠. 다음 최희은님, 혹시 필러를 맞으면 얼굴에 여드름이 더 생길 수 있나요? 필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히알루론산이잖아요. 이런 히알루론산이 피부를 튼튼하게 하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요소이지 얼굴에 여드름을 생기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자꾸 턱 필러 맞고 턱에 여드름이 생기고 턱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고 생각을 해봤더니, 필러 시술을 할 때 멸균으로 해야 돼요. 피부 겉에 상재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충분히 소독을 하고 시술을 하면은 거의 멸균 상태로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약간의 세균, 박테리아가 같이 필러와 함께 피부로 들어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도 빨갛게 부어오른다든지 그런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매우 드물지만요. 근데 그런 염증은 사실 모양이 너무 달라요. 여드름은 기본적으로 좁쌀여드름이라고 하는 코메도를 기본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그거랑은 달리 약간의 뭐 종기 비슷한 모양, 속이가 단단하고 빨갛고 이렇게 부어오르고 이런 모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드름과는 조금 구별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12345님, 선생님 혹시 박경림님처럼 턱이 짧고 하관이 넓은 사각턱은 턱 필러 맞으면 부자연스러울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턱뼈가 이제 사각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 여기만 나오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모양이? 그 분이 만약에 최대한 수술 없이 시술로 V라인을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 같으면 기본적으로 사각턱 보톡스를 하고 이 라인부터 이 턱 전체의 라인 필러를 통해서 턱 길이를 조금 늘려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족하시지 않을까요? 다음 전소영님, 한 번에 이마에 6cc나 맞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빼는 게 좋을까요? 요즘 처지고 무거운 게 느껴져서요. 두통도 가끔 느껴집니다. 이게 언제 필러를 했는지를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두통이 느껴진다고 했는데 사실 이마 필러 자체로 두통이 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데 한 일주일 정도는 가능하다고 봐요. 없던 게 들어갔으니까 조직을 해집고. 그리고 보통 이마 필러를 할 때 이마 보톡스를 같이 하는데 아마 이 두통은 같이 보톡스를 하셨다면 그것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거한 후 피부 탄력이나 주름이 필러 맞기 전부터 안 좋아지는 건가요? 예전부터 이런 의문이 있었잖아요. 히알라제 주사하고 나면은 내 몸에 있는 히알루론산도 녹아서 뭐 탄력이 안 좋아지냐.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찾아보면 아주 과용량을 주사하지 않는 한 보통은 한두 달 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히알루론산이 감소된 것이 있어도 그것이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제가 굉장히 많이 녹여보는데 그런 컴플레인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서기님 등등.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얼굴살이 너무 없어서 상대적으로 옆광대가 튀어나와 보여요. 얼굴살이 없으면 옆볼도 꺼져 보이는 거겠죠? 얼굴살이 찌면 괜찮아질까요? 살이 찌면은 얼굴살이 살짝 통통하게 올라오겠지만 이제 옆볼 살을 채우기 위해서 더 살을 찌다 보면은 배가 나오겠죠?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살을 찌웠는데 옆볼 볼륨이 조금 부족하다. 그럼 필러를 조금 도와줄 수 있겠죠? 김코코님, 제가 역광대가 튀어나온 편인데 돌려깎기 주사 맞으려고 하는데 관자, 광대, 사각턱
같이 하면 줄어드는 거라 얼굴은 작아지더라도 옆광대는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겠죠? 돌려깎기 주사라고 하고 있는 것은 관자와 옆광대 그리고 사각턱을 줄여주는 건데 옆광대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광대로 줄이는 주사가 맞아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분도 있고 조금 덜한 분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관자는 사각턱보다 광대는 좀 효과가 느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 픽스 쉬풀, 이건 뭐 발음을 잘 모르겠는데 땅콩 얼굴 어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돌아오겠죠? 이거 사과터 보톡스에 달린 댓글인가 봐요. 사과터 보톡스 안 하고 나면 조금 돌아오기도 하는데 아주 심하신 경우에는 정말 오래 걸리거나 이제 몇 년씩 한 2년 기다려도 좀 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필러를 추천드립니다. 스트레스 덜 받으시는 쪽으로 어떻게든 해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은 슈링크 울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문지님, 슈링크 받고 싶은데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가격 차이가 커서 고민되는데 시술자가 중요한 시술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시술자가 중요합니다. 저는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라고 봐요. 예를 들어 볼륨이 있어야지 예쁜 부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위에만 골라서 디자인을 잘 해서 시술을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따뜻해져라 님 등등 슈링크를 해보았는데 부작용으로 여드름이 생길 수 있대요. 근데 진짜 붉은 여드름이 올라오더라고요. 슈링크 부작용으로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나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피부 깊숙이 열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낭종성 여드름, 염증성 여드름이 엄청 심하게 진행 중인 분들한테는 좀 슈링크가 자극이 될 수가 있는데, 멀쩡한 피부에 슈링크를 했다고 여드름이 올라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을까요? 제가 슈링크 한 이후로 여드름 부작용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쫀주님, 앞볼에 살이 없고 심부볼 쪽에만 살이 있는 경우에는 앞볼 필러 맞고 울세라를 하는 게 나은가요? 심부볼 쪽만 윤곽주사 맞는 게 효과적인가요? 이분 생각을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앞볼에는 살이 없대, 심부볼에만 살이 많대요. 그쵸? 앞볼 필러 맞고 울세라를 하는 게 당연히 좋죠. 이거 윤곽주사도 좋아요. 윤곽주사 하나만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심부볼이. 윤곽주사랑 울세라 같은 거 같이 하고 앞볼 필러 맞고, 그러면 이제 리프팅 효과도 나면서 여기가 줄어들죠. 자, 김수정님, 볼에 필러가 들어있어도 울세라 슈링크 효과 있나요? 볼 어디에 필러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볼 여기 앞볼에 여기 들어있다는 건지, 이게 팔자 위까지 이렇게 들어있다는 건지, 울세라 슈링크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텐데, 그래서 울세라 슈링크로 여기를 줄이고 싶으신데 여기에 필러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녹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만 필러가 들어있고 울세라 슈링크로 팔자 위살을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해도 당연히 효과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어차피 여기 필러가 안 들어있는 데는 당연히 효과 있죠. 여드름 흉터, 모공. 체온바라기님, 아직 여드름이 나는 상태이긴 한데 여드름 흉터도 심해서 레이저 시술해도 될까요? 여드름이 나는데도 할 수 있는 레이저들이 있어요. 붉은기 레이저, V빔 레이저 이런 것도 있고. 근데 프락셀 레이저 이런 거는 여드름이 막 염증이 심할 때 하면 별로 안 좋겠죠? 뭐 레이저 따라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여드름이 나는데 그거 진정되는 건 보통 한 달 내로 돼요. 뭐 레이저로 하든 약을 먹든 대부분 한 달 내로 되고, 여드름 흉터는 보통 한 달 간격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드름을 조금 정리해 놓고 한 일주일 후에 흉터 시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흉터 시술을 반복해서 하고, 그렇게 하면은 동시에 같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A, B, C, D, E, F, G, 하이 님 등등. 중3일 때, 중학교인데 제 영상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거의 제 자식뻘이네요. 진짜 거울 볼 때마다 너무 우울해서 그런데 중3도 약 먹을 수 있나요? 피부과 처음 가는데 무조건 압출이랑 시술 받으라고 하는 건가요? 이것 로아큐탄 그 댓글에 아마 달렸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피부과 약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항생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고, 하나는 기름을 덜 나게 하는 건데, 이것 로아큐탄 그 댓글에 아마 달렸을 것 같은데, 중3이 꼭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뭐 키도 클 만큼 커서 성장판 부작용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하여튼 그거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여드름 때문에 막 죽고 싶다 이러면은 처방을 할 수도 있지만, 약이 아무래도 부작용이 있으니까 약을 안 먹는 방법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엄마 쫄라가지고 이제 피지 줄이는 레이저 하든지, 아니면은 바르는 약도 좋은 것들이 있어요. 바르는 거 하면서 항생제 먹고, 이런 게 비용 대비 효과가 좋고 또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겠죠. 지금 좀 너무 힘들겠지만 좀 힘내시고요. 라혜연님 등등. 경구 피임약 복용 중인데 로아큐탄 같이 복용해도 괜찮은가요? 같이 복용하는 게 좋죠. 왜냐면 로아큐탄 여자 임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복용하면 피임도 되고 여드름도 좋아지고 좋죠. 얼굴에는 여드름이 정말 이마에만 살짝 좁쌀 여드름 나는 정도이고, 등드름이랑 가드름이 가슴 여드름이에요. 겨울에 심하게 나는데 몸드름에도 효과가 좋은가요? 근데 겨울에 여드름이 심하다고 한 거를 봐서 실제로 그게 여드름인지 일단 진단부터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진짜로 여드름이면 당연히 좋죠. 이소트레티논이라는 약은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의 껍질을 벗겨내는 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건조하거나 막 가렵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실제로 여드름이 많다면 약으로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랭님, 23살인데도 피부에 노화가 올 수 있을까요? 팔자주름이랑 불독살, 급격한 체중 증가로 인해서 볼처짐도 심하고 피지 분비 때문에 여드름과 블랙헤드 때문에 모공이 늘어나면서 확 처지니까 너무 나이 들어 보여서 속상합니다. 슈링크와 아쿠아필링으로 처진 탄력이랑 모공 관리해주면서 프라셀이나 미세침으로 모공 수축 레이저 받아봐도 괜찮을까요? 아유, 생각 많이 하셨네요.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다면 피지 분비 줄이는 레이저를 조금 해보는 게 빠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슈링크로 한 10번 하는 것보다 5kg 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피부는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관리해 주시면서 다이어트에 조금 더 힘을 쏟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재성님 등등, 잠자는 시간대도 중요할까요? 수면 습관. 근데 경험적으로 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우리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햇빛 가지고 결정이 되잖아요. 빛이 뜨면은 이제 우리가 뭐 일어나서 활동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잘 때가 되면은 뭐 멜라토닌 분비돼가지고 잠을 자게 하고 이런데, 이것을 거스른다는 것은 인간의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자는 것은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니님, 원래 까맣게 태어났는데 그래도 달라질 수 있나요? 까만 건 그대로 가요. 근데 까맣고 칙칙하다면 까맣고 생기 있어질 수는 있어요. 그거 알려드립니다. 생기 있어지는 거는 열심히 뭐 운동을 하고 세안을 잘하고 부스제를 잘 바르고 선스크린을 잘 바르고 하는 것에서 물광 주사도 맞고 뭐 레이저 토닝도 하고 이런 관리 받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THG님 등 이소트레티노인을 제가 지루성 피부염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약을 복용해도 될까요? 아, 이소트레티노인 이거 저급한 표현을 하면 빡센 약이에요. 아, 자꾸 빡센 약을 기름 많이 난다고 막 드시고 지루 피부염에 드시고 이러면 조금 곤란해요. 적어도 빨간 여드름이 30개 이상일 때 고려하는 거예요. 모든 약을 복용할 때는 득실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이소트레티노인을 지루 피부염에 복용하는 거는 파리 잡으려고 초과 잠깐 태우는 격이다. 아니다. 그거 말고 뭐 있죠? 아, 모기 잡으려고 대포 쏘는 격이다? 그거니까 잘 참조해주세요. H.O.니, 허니님 등등, 닥터필러님, 코만 피지가 많고 나머지는 건조하다는데 부위별로 화장품을 다르게 써야 할까요? 코만 피지가 많고 나머지는 건조하다. 일단 여기 따로 바르고 여기 바르면 요거는 괜찮은데 귀찮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오일 프리 모이스처라이저, 그러니까 기름이 안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얼굴 전체에 바른 다음에 건조한 부위에만 다른 수분 크림을 한 번 더 발라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길미님 등등, 지금 고3인데요. 제가 중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코에 많이 나서 손톱으로 짜는 걸 3번을 했는데 코가 지금까지 빨개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스크를 쓰면 콧등에 자극이 가서 더 빨개지는 건 물론이고요. 콧등에 뭐라도 스치기만 하면 빨개져요. 도와주세요. 늘 얼굴이 좀 붉은 편이라 피부에 자신감이 없어서 자존감이 떨어져요. 참고로 성장할 때라 얼굴에 기름기가 많아요. 특히 코요. 어떡하나. 근데 코에 실제로 지금 자극 피부염이나 지루 피부염이나 이런 게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피부염이 있다 그러면은 치료를 하고, 만약에 피부염은 없이 붉은 것만 있다 그러면은 반복된 자극으로 인한 홍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는 혈관 레이저를 받아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아요 많이 달린 댓글을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 요즘에 약간 컨텐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니까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울러 딱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필러 맞으러 가시는 분들은 꼭 식사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필러도 일종의 스트레스인데 그 전쟁터 나갈 때 밥 든든히 먹고 가는 것처럼 드시고 가셔야지 이제 필러 맞으시다가 긴장해가 좀 어지러워요, 속이 메스꺼워요 이러면서 막 혈압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주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필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